1995년에 일본을 뒤흔들었던 오움 진리교 테러 사건의 마지막 수배자 다카하시 가스야가 사건 발생 17년 3개월 만에 체포된 날입니다. 자,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 만든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예요. 이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역에서 오전 출근 시간에 맹독성 살인가스를 배포하는 테러를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13명이 죽고 6,3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는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 사이비 교주의 대명사가 됐죠. 맞아요. 이때 봤던 뉴스가 기억납니다. 저 지하철역에서 막 사람들이 맞아요. 막 쓰러져 이러고 나오고. 막 쓰러져 나오고 네. 막 그게 전 세계로 그 뉴스가 나갔죠. 중학교 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출근길 지하철 독가스 살포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오음진리교 대체 어떤 종교 단체예요? 옴진리교의 옴이라고 하는 거는요, 산스크리트어의 주문이에요. 자,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건데 1984년까지 역사가 올라갑니다.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요가 수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기 시작해요. 28살이었던 1984년에 도쿄 시부야에 옴 신선회라고 하는 요가 수행 도장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요가 모임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합니다. 1987년에 옴 진리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 당시가 언제냐면 일본의 버블 경제가 절정에 달았다가 갑자기 꺼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그 환상에 빠져들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때죠. 네. 자, 아사하라 쇼코 자기가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올라서 초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과 만났다는 것을 가지고 홍보에 활용을 하는데 이 사람 만났다는 이 사람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한테 홍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면 우리 연예계 사람 말로 인지도가 굉장히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네. 누굴까요? 인지도 아주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 예.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와, 라마. 네. 이거 대단한데. 네, 달라이 라마를 만나서 만난 그 사진, 대화한 모습을 사진 찍고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걸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가 자기한테 일본에서 진정한 불도를 펼치세요라고 전했다면서 옴진리교를 선전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이야. 그런데 사실 달라이 라마는 부처의 가르침을 곡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알려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옴진리교를 지지한 게 아니었는데 그랬다고 선전을 한 거죠. 신도들은 달라이 라마도 우리 옴진리교가 옳다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옴진리교 신자가 10,000명, 전국의 24개 지부와 도장 그리고 심지어는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해외 지부가 4곳이 만들어지는 신흥 종교 세력으로 급성장을 합니다. 자, 신도들에게 아주 신적인 존재로 알려진 이 아사하라 교주, 이런 그 포교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네. 저 뭡니까? 이거 공중부양한 거. 이게 뭐예요? 그래요. 이걸로 이제 홍보해. 자기는 공중부양을 공중부양한 했다 이 거. 얘기예요? 표정은 공중부양 한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공중부양한다. 그렇죠? 네. 네. 저거 떠 있는 거예요. 저 한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요. 수많은 신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역시 영적 존재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숭배로 이어진 거죠. 하지만 양반다리를 가부좌를 튼 상태에서 몸을 움츠렸다 펴는 연습을 하면 저게 가능하다고 해요. 실제로 옴진리교 반대 운동을 한 일본 변호사가 있습니다. 타키모토 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해가지고 한 사진을 또 올렸어요. 그 사진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자세가 더 좋은데요. 그 자세가 더 안정적이고. 이 연습하면 된다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변호사도 대단하네. 훈련을 통해서 저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부양이 별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사이비 종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 교단 내 와서 단체 생활을 해야 된다. 가족과 연락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진 재산 전부 교단에 기증해야 된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교단 안에다가 과학기술청, 자치성 이런 기구까지 뒀어요. 그리고 살인가스 만들고 레이저 무기 만들고 세균 무기 만들고 심지어는 핵무기를 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죠. 종교인데 네. 그 반대 세력도 많았을 텐데 이거 없애야 된다. 네, 일본 안에서도 이거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그 공중부양한 그 변호사도 있고 인권 변호사 사카모토 츠츠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실종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옴질교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옴질교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는데 1989년에 이 가족이 부인과 1살짜리 아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어머. 벌어지고 얼마 뒤에 살해당한 아이고. 아이고.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주가 신도들을 시켜서 살해하고 어머. 시신을 각각 드럼통에 넣어서 세 곳에 외딴 식으로 아이고. 안매장을 네. 진짜? 이건 뭐 단순히 그냥 사이비 종교 단체가 아니라 음. 그냥 자신들을 위협하면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범죄 집단이죠 이건 뭐. 예. 이런 식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뭔가 꿈꿨던 게 있었나 봐요. 정부 전복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사라 쇼코가 내가 일본 왕이 될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당이라는 정당 만들어서 네. 총선에 참여했는데 전부 낙선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제도 안에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폭력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런 살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네. 자, 도쿄 지하철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가스 살포로 8명이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995년 3월 20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에 도쿄역 지하철역에 이걸 퍼뜨리게 되는데 자, 13명 사망, 6,300명이 눈하고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와 신도들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죠. 네. 그 이후에 관계자들이 거의 다 잡혔는데 마지막 도주자가 있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카하시 가스야라는 사람이 안 잡혀요. 현상금이 1,000만 엔까지 걸려 있는데도 안 잡힙니다. 자, 가명으로 취직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2년 6월 15일 날 도쿄의 한 만화 카페에서 종업원이 다카시 같은 사람 있다고 하는 신고를 하고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결국 이걸 잡게 되는 거죠. 네. 자, 나는 차를 운전만 했다. 간부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해서 재판 끝에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네, 이 사건 발생 17년 만에 관련자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됐나요? 네, 사건 발생 23년 만에 네. 2018년에 교주를 비롯한 7명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아사하라 교주의 헛된 왕국이 붕괴가 되죠. 자, 이런 사이비 종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아직도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